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태용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로스쿨 입시 기본 전략, 완전 생 기초부터, 뭐, 약간은 뭐 응용편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정말 로스쿨 입시를 시작한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제 이메일로 이제 회신 받으신 분들은 제 소개를 어느 정도 봤을 거지만, 그래도 뭐,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 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제 경력은 이렇고요. 이거는 그냥 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어 하실 거는 요 입시 프로그램을 얼만큼 지도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제가 사실은 한 이제 만 6년, 횟수로 7년 정도 입시 지도를 했는데, 한 최근 5년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 5년간을 교육법인도 설립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기간이라서 최근 5년간이라고 좀 집계를 했고요. 5년 동안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초반에는 서영고 위주로 좀 성과를 내다가, 갈수록,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인서울, 그리고 지사립, 직어국 친구들 요즘에는 고루고루, 내고 있습니다. 거의, 한쪽에 쏠리지 않고 거의 고루고루 내고 있어요. 지금 25개 대학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 대학에 고루고루 지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정량이 좀 터프했었던 친구들을 더 열심히 포리 기간에 지도를 해서 이 정도 합격시켰다. 그래서 한 280명 정도 합격 중에 한 나머지 170명은 당연히 1.5배수 안쪽이었고 제가 웬만한 합격시켜야 되는 친구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고 좀 1.5배수 밖으로 좀 정량이 터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도하고 나름의 노하우를 발휘해가지고 그 정도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요. 자, 지금 저희 프리로, 제 프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웨비나를 매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 웨비나고 여러분들이 꼭 와서 들으면 좋은 웨비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여기. 이제 뭐 물론 지금 로스쿨 입시는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아예 로스쿨 입시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짚어주는 웨비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각 학교들이 그 입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입시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거와 제가 또 지도를 했을 거잖아요. 제가 지도한 그 여러 가지 제 감과 저의 데이터, 각 학교가 내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좀 아주 분석을 한다. 매년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석한 그들이 블로그에도 있고요. 블로그에도 제 블로그 보시면 매년 어땠다라고 분석한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때 정도에 또 블로그 글을 제가 하나 올리고 웨비나를 하나 열 겁니다. 그래서 3월 5일 초에 열 거고 보통 한 2주 전에 정도 공지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구글 폼을 다 제출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알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한번 안내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2주 전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블로그를 그냥 구독이라고 하나요? 이웃 추가? 이웃 추가를 해놓으시면, 그냥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웃 추가 해놓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 이웃 추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입시를 하시는 분들, 지금 내년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올해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딱 니트 시험일이 이번에 보니까 7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합니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제가 포스트 리트 전략 웨비나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해요. 원서 전략도 좀 말해줘야 되고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말해줘야 되고 면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약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엄청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포스트리트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분석 전략을 말씀드리는 웨비나거든요. 그래서 웨비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때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행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3년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비나 연간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이어 추가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기본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요때 정도부터 입시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계속 이때 제가 매 웨비나마다 말하는데 그 제 웨비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한 3년간은 이제 요즘에 코인이 떨어졌지만 코인 같은 떡상을 한다. 옛날에 코인 떡상을 했었으니까. 떡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 올라갔죠. 근데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 어떻게 하냐면, 딱 이만했어요. 한 1년은 이거를 유지할 것 같은데, 이제 2, 3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딱 말했어요. 제가 작년에 딱 이거를 할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문격이 찍고 지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17,000보다는 확실하게 19,000이 높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사한 거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정점 찍었다. 이 로스쿨이 정점 찍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시를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렸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고점에 물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뭐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건데 뭐 로스쿨 입시를 그렇게 안 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점에 물린 것이고 변호사 가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고점에 물린 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더 면밀하게 지금 고점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잘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이상 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학령 인구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냥 이 2만 명 언저리 수준에서 계속, 법학 적성 시험, 그러니까 리트 시험의 지원자들이 되고, 실제로 응시자는 한 17,000명이었다고 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한 2,000명 정도가 실제로 응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을 1, 2년 정도. 그러니까 AI 지금 대격변 시대에서 제가 뒤에도 살짝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저는 변호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없어지는 시대에서 그래도 라이센스 있는 직업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라이센스 있는 직업에서 변호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과직렬에서 마지막으로 하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라이센스가 변호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당연히 부가가치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1, 2년간은 유지할 것이고 2, 3년 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치열하다.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그래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죠. 막, 뭐, 5명 준비하면 1명에서 2명은 무조건 간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어떻다? 10명 준비하면 1명에서 2명이 간다 정도로 변했어요. 올해도 이건 뭐 유사하고요. 뭐 올해도 올해 살짝 뭐 약간 올랐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작년 자료까지만 들고 왔는데 뭐 거의 한 이 정도다. 거의 지금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조금은 되게 재미있는 것들, 재미있는 자료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는 서울권 로스쿨 그 경쟁률이 더 높고 비서울, 그러니까 지방권 로스쿨 경쟁이 더 낮았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사시와 병존하고 있었고, 이때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로스쿨 같은 데 못 가면 너네들이 변호사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 약간 대세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사시가 아마 이때 정도 아마 폐지했을 거고, 요 정도 폐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틀렸다. 이 스카이로스쿨만 되니까 경쟁력이 있다 말은 틀렸다라고가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이때 좀 뭐랄까 들어가기 쉬웠을 때 특히 지방 로스쿨은 이때는 많이 들어가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갔으면 아주 저점 매수를 한 거죠. 저점 매수를 해서 쭉 변호사 한 이때 한 15년 했으면 지금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사실 변호사와 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혀 차이 없어요. 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업계에서 지금 이제 저는
5회 출신이고, 5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딱 변호사 된지 10년 됐는데, 차이 없습니다. 전혀 차이 없기 때문에, 어,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걸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하나의 의견을 드릴 뿐이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비서울건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정성대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량이 낮은 친구들이 로스쿨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뒤집어 불러 계속 다 지방대 로스쿨, 지방대로 몰리는 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낮아졌냐? 어느 정도 입시 기조가 안정돼 있어요. 입시 기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돼야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만약에 이때 우리가 예측했었던 그 로스쿨 출신 중에서도 스카이 로스쿨 빼고 다 망할 거다라는 그 예측이 맞았으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겠죠. 다 망하는 누가 하겠어요. 근데 잘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 잘하고 있으니까 지방대 로스쿨도 이제 지금은 서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요때 제가 이때부터 입시 지도를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저는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뭐 부모님들이 가끔씩은 저한테 입시 상담할 부모님들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여쭤봐요. 로스쿨, 지방 로스쿨 가서 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권 로스쿨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지방 로스쿨 가서 망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이제는 문과에서는 지방대 로스쿨이 약간 지방 의대화 됐다. 지방의대 서로 가고자 하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서로 지방대 의대는 살짝 애매하다 하면서 막 서울대 공대 가고 이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죠. 지방대 의대 간 다음에 서울대 가죠. 그러니까 로스쿨도 비슷하다. 지금 지방대 로스쿨이 그만큼 가기 어려워졌고 나오더라도 변시만 합격한다면 변시 합격률이 낮은 게 좀 문제지만 변시만 합격한다면 전혀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입시를 진입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로스쿨 혹은 인서울 로스쿨 아니고는 내가 안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존중하고요. 본인 능력이 된다면. 그런데 이 입시를 준비하시다 보면 그게 전혀 쉽지 않다. 스카이 학부생들 중에 스카이 로스쿨 가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고, 인서울 로스쿨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더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를 잘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항상 제가 웨비나 할 때 매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들고 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참여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수도권 로스쿨로 갔고 여기는 지방권 로스쿨로 갔습니다. 근데 뭐 다 합격은 한 친구들이에요. 합격은 한 친구들이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을지를 보통 이거 보통 리토 여러분들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제가 학토릿이란 말은 뭔지 알죠? 항상 학토릿 많이 쓰잖아요, 학토릿. 학토릿이 뭐다? 빨리 채팅방으로, 빨리, 빨리, 뭐다? 학토릿 뭐다? 뭐다? 그치. 학점 토익 리터.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쓸 수 있어요. 완전 오늘, 그냥 나 로스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웨비나 한다고 해서 한번 들렸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점, 토익, 리트, 학점, 토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 요소예요. 입시의 기본 요소다. 그래서 이 기본 요소만 보고 한번 봅시다. 어디 됐을까요? 학생의 이름은 어디 됐을까? 1, 2, 여기 1, 2, 3, 4를 다 한번 정해서 순서대로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뭐, 어디, 네 개, 이게 나열하면서, 어디 됐, 수도권 로스쿨인데, 어디 됐다. 그냥 찍어봐요. 네. 경희대, 성대, 건대, 이대. 이게 건대라고? 어, 또 없나요? 아무도 말 안 하네? 경희대, 성대, 건대, 이대. 아무도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경희대, 또 나왔네요. 경희대, 건대, 성대. 경희대,
건대, 성대, 아주대, 아주대. 오케이. 일단 다, 여기는 제가 여학생으로 데리고, 전부 다 여학생이에요, 여기는. 여학생, 올해, 진짜 2026년도 입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고, 어, 아무도 말 안 해요. 오늘따라 좀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는, 여기 외대, 외대, 그다음 여기 연대, 여기 시립대, 여기 이대,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씨, 하면서 약간 좀, 로스쿨 씨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라도 네 해주세요. 답정 넣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약간 카오스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특히,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레벨이 스카이, 그 다음 성한이,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 미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조금 지금 처음이니까 다 설명을 드리면 미니라는 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학교를 그냥 미니라고 해요. 그러면 성안이는 다 이제 100명 정도가 되는 학교고 성대는 120이지만 100명 이상이고 스카이는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근데 이런 레벨인데 지금 그렇다면 이 친구가 최고 잘 간 것이고, 맞죠? 학생 2번이 1등으로 잘 간 것이고, 이게 2등으로 잘 간 것이고, 이 친구들이 3등, 3등 정도로 잘 간 거잖아요. 근데 보면, 재고 못 갔을 것 같은 이 친구가 이대를 간 거예요. 충격적이죠. 결국은 뭐다? 첫 번째, 학토리시 전부다가, 학토리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는 다 130점 어라운드인데, 여기는 어리니까 딱 어떻게 돼요? 수도권과 지방이 나눠진다. 이거는 학토리시 매우 중요하다는 징표죠. 이거는 무시 못해요. 하지만 이 고만고만한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진다. 레벨이. 물론 이렇게 들어가서 학벌도 영향 미치죠. 맞습니다. 학벌도 당해요. 이 안에서 원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어떤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면접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요. 당연히 학벌도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학생들은 거의 다, 스카이 서성하는 되는 친구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더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는 게 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못 드리는데, 이 정도로, 뭐랄까? 카오스다. 카오스고 학토릿이 중요는 하지만, 이번 학토릿이 전부가 아니다. 음. 이거는, 그리고 그 학토리 순서대로, 로스쿨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진학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카오스죠. 그러면 한번 또 밑에 거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찍어봐요. 밑에 거. 밑에 거. 다 지방 쪽이에요, 여기는. 어디 갔다? 세 개, 빨리.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네. 경북, 강원, 동화. 이번엔 많이 말은 하네. 아, 부산, 원강, 제주. 이게 원강이라고? 아, 원강 그럴 수도 있지. 제주. 음. 아, 이걸로 제주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역시 아직 당연히 감이 없는 게 당연해요. 어, 많다. 아주 강원. 아주는 수도권이잖아요. 아주는 수도권이라서, 어, 제주, 강원, 뭐, 부산, 원강, 제주 있네. 고, 제주, 강원, 경북. 뭐, 이 정도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주, 경북으로 절대 이거 못 가요. 이거는 무조건 정성대를 가야 돼요, 정성대를. 어, 정성대를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정량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아주 사회생활 하다가 온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들고 왔어요. 이거 전부 다 거의 칼 졸업한 친구들, 혹은 뭐 직장생활 조금 살짝 한 친구들 정도만 들고 왔지, 직장생활 3년 이내로 한 친구들, 드라마틱한 어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거를 들고 왔고, 드라마틱한 친구는 110점도 안 되는데, 올해 제가 영남대 붙인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일부러 안 들고 온 겁니다. 아무튼, 그냥 뭐냐면,
이 친구는 제가 말을 해주면 전남을 갔고, 여기는 동아를 갔고, 여기는 영남을 갔다.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동아, 영남 이렇게 하면 영남대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딱 봤을 때, 더 좋은 영남을 저 점수로 가고 동아는 동아 이렇게 갔네라고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전남은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남대학교를 무시하는데 전남의 이제 딱 가려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친구가 서성한 학부거든요. 서성한 학부인데 서성한 학부 출신 친구들이 가려고 하면 딱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이제는 전남의 평균치다. 그러니까 전남도 호락호락한 학교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전남 좋은 학교거든요. 로컬럭이나 뭐 검사 배출량 보면 꽤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도 좋은 학교인데 전남 가려고 하면 요 정도는 이제 맞아줘야 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동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리트가 잘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종화가 학점은 조금 못 받아도 되는데, 리트가 꽤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보니까 법정성도 법정성이지만, 법정성 없는 친구들은 직장 경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뽑았어요, 동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은 제가 4월에 하는 웨비나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도 쉽지 않다. 영남도 초정성, 그러니까 동화, 영남 다 정성대인데, 그 정성대는 정량으로만 가지 않는 대학을 말해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영남대는 10배수까지도 제가 이번에 붙여봤거든요. 이 친구는 아마 한 4배수 정도예요. 4배수 정도. 4배수 정도인데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더 카오스예요.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변동폭이 크다. 어, 변동폭이 크다는 거고. 3 없어요. 특이정성 없고 그냥 유일한 특이정성은 서울대다? 근데 서울대가 이제는 특이정성은 아니죠. 어.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냥 특이정성 없습니다. 그냥 서울대고 학부에서 열심히 살았다 정도입니다. 근데 뭐 서울대가 정성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입학하는 2,000명 로스쿨 학생 중에 제가 아는 서울대생이 적어도 6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특이정성은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3년간 경향을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진입할 때 어느 정도의 목표와 소위 말하는 각을 세운다 하죠. 그 각을 세우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해 2026학년도 학년도 경쟁률입니다. 학교 경쟁률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와서 경쟁률이 낮은 거고 왼쪽 와서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대학이 정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비교적 정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량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안 한다고. 그냥 대충 아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비교적 정량대다. 비교적 정량대다라는 거고, 이쪽 학교는 정성대다. 이게 경쟁률로 드러나는 겁니다. 좀 정량이 낮더라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정량대도 저는 여기서 좀 하나 넣고 싶어요. 준정성대를 넣고 싶은데, 이거를 뭐 똑같이 말하면 준정량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준정량대. 그러니까 정량대는 정말로 1.5배수 내외에서 끝이 나고 2배수 밖은 거의 합격자가 없는 경우를 저는 정량대라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거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준정성대, 준정량대는 뭐다? 한 3배수까지도 최대 합격자가 배출되더라. 그러니까 2배수 밖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제가 생각한 준정성대, 준정량대고요. 마지막 정성대는 3배수 밖도, 어, 배출되더라. 합격자가. 제가 생각하는 정성대, 준정성대, 중정량대, 정량대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거의 딱 그래요. 이게 여기가 이 초정성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대도 3배수에만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다 리셋되기 때문에 3배수 친구들 붙어요. 당연히 아주 인서울 미니들이 다 이쪽에 좀 차지하고 있죠. 전북대는 약간 예외적인데,
전북대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적을 수 있어요. 올해 딱 아주 칼같이 잘랐거든요. 전북대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정성기조에서 정량기조 약간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3배수 내외가 붙을 수도 있는 대학이긴 해요. 근데 요 정도 대학들이 어떻다? 조금 3배수 내외에 붙는 거. 3배수 내외도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인 거고, 이렇게 갈수록 뭐다? 한 1에서 2배수 사이에서 붙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경쟁률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리트 구간을 보면 130을 넘어줘야지 이게 인서울의 약간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30, 뭐 120 후반대도 붙을 수 있죠. 아니면 특이 정성이 있으면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큰 특이 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130을 기준으로 130이 넘어가면 인서울 간다. 130이 떨어지면 이나 아주 같은 수도권 미니 그리고 직업국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 120점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한 110점, 이때는 이제 지사립으로 간다. 물론 120점 극초반이 지고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딱, 입시 경향이 이렇게 됐다. 리트 구간이. 그 다음 이 안에서는 정말로 정성 싸움이다. 그리고 가끔씩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성이 또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워낙 이 촘촘촘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2, 3점, 3, 4점 같은 경우는 학점, 그리고 정성, 이런 것들로 항상 뒤집힌다. 아까 여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사이에서 이 정도 리트 같은 경우는 학교가 팍팍팍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외대 쓴 친구는 사실 성대를 썼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여학생에서 이대를 쓸 것도 권해봤는데 자기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성대를 써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성대를 썼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외대를 가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서 안정적으로 썼어요. 하나는 시립대 쓰고 하나는 직업으로 썼어요. 둘 다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한번 연대를 한번 도전한 거죠. 그래서 최초하고 붙어내는 거고. 아시겠죠? 이 친구는 당연히 제가 이대를 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최고 적합한 건 이대이기 때문에 한양대 못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는 당연히 못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대를 써라 해서 이대에 최초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전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제가 3년간 쭉 봤었던 이제 매년 바뀌긴 해요. 그냥 러프하게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고 더 자세한 거는 제가 4월 말, 아까 5월 초 웨비나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지 로스쿨 들어가구나. 감만 잡을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는 정량 기조예요. 제가 봤을 때. 2배수 밖으로 붙은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아무리 뭐 해도 한 1.5배수, 2배수 사이? 정도의 터프한 정량이 붙으려면 이 정도고, 거의 다 대부분 1.5배수 안쪽에서 다 붙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100분이거든요. 리트 100분이, 이건 학점, 리트 100분, 이 정도 돼야지, 된다. 그걸 균형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균형이 중요해요. 언추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는 좀 중정성 기조다. 정량 2배수 밖도 합격자 배출되는, 서울대는 2배수 밖이 거의 배출되는 거 제가 못 봤는데, 고려대 연세대는 심심찮게 그래도 2배수 밖도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정성 기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정량 기조에 가깝지만 약간의 준정성 기조를 가진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대가 좀 재밌는데 요즘에 대형 서울권 로스쿨 중에서 가장 입시 기조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가 성균관대가 아닌가. 왜 성균관대 지금 계속 정량 반영 비율이 계속 매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원래 정량 기조였어요. 성대는 리트 원툴이었단 말이에요. 리트 원툴이었는데 준정성 기조로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재작년 보니까 막 준정성 기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올해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시 정량 기조로 바뀐 느낌입니다. 리트가 좀 중요해지고 다시 정량 기조로 바뀐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내년 입시죠. 올해 입시에 치르고 내년에 입학할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도 돌아왔다는 거는 정량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2배수 밖에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는 성균관 대는 없을 것 같고, 뭐 1.5배수 어라운드에서 다 결정되지 않을까? 성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양대 이화여대는 전통적인 정량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량 기조 유지예요. 1.5배속 밖으로 나가면 저는 한양대 이대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낮은 거예요. 한양대 이대 낮잖아요. 낮은 겁니다.
성대도 낮은데 성대는 이제 자교 우대가 있어가지고 자교 친구들이 조금 터프하게 한번 써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낮지만 성대가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대 한양대에 비해서 지원자 수는 더 훨씬 많은데 정원이 120명으로서 100명, 100명인 이화여대 한양대보다 낮기 때문에 경쟁이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성대가 조금 더 작년까지는 정성 노리고 써보는 애들이 좀 많았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낮아진 이유가 성대가 서울대 누가 또 홀리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누가 홀리짓을 한 것 같은데 서울대 성대 빼고는 다 우대를 안 한다, 성대는. 다 썬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고대 연대생들이 성대를 쓰려고 했었던 고대 연대생들이 대거 한양대 이대로 대거 옮겨갔어요. 작년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경쟁력이 이렇게 낮아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높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중앙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초정성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붙은 애들도 자기들이 왜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애도 비슷한 애들인데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로또에 맡기는 마음으로 쓰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강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나마 뭐 경희대, 여기 서울시립대, 외대, 여기는 약간 예측이 가능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 정리되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대학이다. 뭐 아주대, 인하대까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성대의 성격을 그래도 가지고는 있다. 여기는. 그다음 직업국을 보자면 충북대는 진짜 확실한 원투 정량 기조예요. 여기는 정말 한 1.5배수 내외로만 거의 붙는다라고 보면 되고, 뭐, 진짜 운 좋으면 2배수 정도에서 여러 가지 뒤집어가지고 붙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래도 1.5배수 내로 추합까지 포함해서 붙는다. 남의 대학은 준정성기죠. 그러니까 2, 3배수까지는 붙더라. 뭐,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경, 전충.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는 최대 한 2점 몇 배수까지 붙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붙여봤고. 그래서, 근데 3배수 넘어가는 사람이 붙은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2점? 특히 여기가 조금 더 정성대가 한 2.5배수까지 붙는 것 같고, 경북대는 좀 애매합니다. 경북대는 요즘에 정량 기조 많이 돌았었거든요. 여기는 부산대보다 확실하게 정량 기조고, 한 2배수 내외까지는 확실하게 붙는 걸 봤고, 전남대 올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추합이 돌고 있는데, 작년 기준이랑 붙으려는데 지금 돌고 있어서 아직 안 돌아간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예비가. 그 친구가 3배수였는데 20대 후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한 3배수까지는 한번, 그래도 터프한 정량이지만 해볼 만하다. 인 대학이 한 요 정도 대학, 준정성 기조다. 지사님 아까 말한 뭐 원광대, 영남대, 동아대. 매우 불확실성 높고요. 뭐 10배수까지 뽑히기도 하고, 뭐 근데 1배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이유가 딱 얘네들 이 세 대학, 세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확실성 높다. 입시 기조도 계속 변화, 특히 동아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영남대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원광대는 뭐 유상 같은데 원광대는 워낙 카오스여가지고, 그냥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뭐 고점에 물린 거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1, 2년, 지금 거의 다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 2년 내로는 다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빠르게 면밀히 준비해서 빨리 이 고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뭐, 그러면 저점으로 가면, 뭐, 변호사님이 말했을 때 2, 3년 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뭐, 그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때 준비하면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그 때문에 지금 고점이라 생각할지라도 어떻게든 지금에 맞게 여러분들 준비해서 빠르게 면밀히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뭐, 만약에 2학년이다, 뭐, 1학년이다, 혹은 뭐 지금 3학년, 4학년 올라간다 할지라도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뭐 재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들어가면 좋겠지만 1년, 2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본질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가 제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웨비나는 제가 여기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리투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지금 말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제가, 그, 7월 이후에 포릿 전략 웨비나 하고, 그 다음 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기 본질을 잘 준비해 놓으면, 이때는 진짜로 전략이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런 재료가 없으면 뒤에 전략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한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알아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질 쪽으로 어, 본질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봅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웨비나는. 음. 그래서 당연히 이 기본이다. 이 애들이 학토리시고, 맞죠? 학토리시고, 얘들을 정량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학년 이상 재수, 반수까지 바라고 있다면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맞죠? 이게 정성 요소입니다. 서류 평가 같은 것들, 그 자소서 재료들. 음. 이게 정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리트 이후에 원서 전략, 자소 전략, 크게 저는 이렇게 리트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진다고 아니 리트란다. 입시는 입시는 이게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보지 않을 것이고 요거 볼 것이다. 음. 요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거를 좀 봐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고 하려고. 재밌죠? 혹시 오늘 아예 저를 알고 처음 왔다.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다? 뭐 옛날에 뭐 웨비나 들어본 적 있다. 아, 처음 많구나. 전 처음인 게 많은 게 좋아요. 저를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고, 계속 앞으로 웨비나 많이 하니까 그때 할 때마다 계속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리트부터. 리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근데 제가 노답이라고 점점점점. 여러분들 리트 지금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건데 많이 힘드시죠? 리트 공부한다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천하제일 운대회라고 생각해요. 운대회.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라인이 있어요. 110점대, 120점대, 130점대, 140점대 정도의 극간의 실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받는 친구들, 요 정도 받는 친구들, 요 정도 받는 친구들, 요 정도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이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이런 식으로, 그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다시피, 125로 갈 수 있는 대학과 129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는 뭐다? 리터 문제 두 개고요. 하나에 2점이거든요. 두 개고, 이 두 개는 운으로, 운으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천하제일 운대회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럼 공부해야 됩니까? 리트 신수설 아닙니까? 이런 말 있죠. 리트 신수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거인 것과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건 달라요. 일단 극가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본인 극가는 바꿔야 돼. 내가 140대가 아닌 이상은 내가 120대면 130대 극간으로 올려야 되고 110대라면 120대 극간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극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운에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본인이 클래스 1 여기 140대가 아니라면 요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시했다 뭐 수능을 공부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수능이나 뭐 고시로 시험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거는 정말 약간 노력한 만큼 내 머리 수준 플러스 노력한 만큼 나오는데 이거는 머리 수준 플러스 노력 플러스 운인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러니까 노력, 재능, 운. 이게 저는 3분의 1, 저 3분의 1, 3분의 1 영역이 아닌가, 리트가. 근데 재능은 타고나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노력, 이거 3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겠다는 생각 접어치워야 된다. 특히 리트는 뭐다? 이 입시 진입 결정의 기준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고 싶겠죠. 하고 싶다 할지라도, 100점대가 딱, 집리트를 딱 쳤는데, 여기, 실제 시험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진지하게 풀고 소위 집리트 점수를 산출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3개년 기출을 풀어봐야 돼요. 3개년 기출을. 그러니까 지금 2026, 2025, 2024. 왜냐하면 제가 운대라고 했죠. 운의 영역을 최대한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3개년을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자기 스타일이 조금 맞게 나오고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것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년 리트는 좀 핏셋
피셋스럽게 좀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뭐 어느 해는 막 추리 논쟁이 뭐 되게 어렵다. 어느 해는 언어 이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 이해가 강할 수도 있고 추리 논쟁이 강할 수도 있고 내가 피셋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전환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 유형에 따른 운도 있어요. 물론 찍어서 맞추는 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운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년 기출을 풀어보고 그 평균 점수,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서 이 평균 점수를 산출해 보는 거야. 3개년 평균을. 그렇게 평균을 했을 때 요 점수들을 보는 거예요. 어, 요 점수를 봐서 뭐다? 100점 때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 진입할지 말지 고민해보고, 특히 내가 지금 4학년이다. 4학년인데 이 점수 나왔다. 라고 하면 진짜 고민해보세요. 갈지 말지. 상해대 이 점수 나왔으면 재수할 각오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100점대 나오면. 근데 110점대부터는 사실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정해놓고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처음 쳤는데 110점대 나왔다. 시험 시간 맞추고 했는데, 그럼 해볼만 해요. 공부하면 120점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점대부터는 로스쿨 갈 수 있습니다. 110점대 후반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10점대 정도 받아줘야지 안정적으로 로스쿨 입시를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130대 이상은 당연히 수도권 로스쿨 노려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0점대부터 당연히 진입할 수 있다. 진입각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냥 모르고 막 잘 고르는 뭐 500제, 잘 고르는 300제 이런 문제집 풀고 약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3개년 풀어보고 그게 내 점수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그게 위험하고 지양해야 될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조금 더 옛날 거, 최근 3개년이 아니라 조금 더 옛날 한 2020년도 거, 한 2021년도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봐도 괜찮다. 요즘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고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좀 낯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본인의 재능,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재능, 노력, 운이라고 했잖아요. 내 재능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입시 결정 기준 내가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재능도 3분의 1이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낯선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 120, 만약에 풀어보는데 120점 이하가 나왔다. 그냥 낯설게 풀었는데 120점 이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130점 대 이상이면 매우 재능이 있는 거고요. 120점 대 이상 나오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0점 이하면 재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내가 뭐 3학년 이하라면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고요. 속도 훈련도 좀 하고 논리 게임 훈련 이런 것들도 해서 그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면 바로 나와요. 요즘 GPT 물어봐도 GPT가 잘 알려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기초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특히 속독이나 배경 지식이나 논리 게임 이건 추론 때문에 추리 논쟁 때문에 그런 거고 이는 언어 이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공부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저는 기출문제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그전에는 기본적인 거를 계속 하고 유형을 하고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기출문제를 차례로 푼다. 차례로. 지금 아마 지금 18회 정도 쌓여있어요. 당연히 초기 리트랑 지금 뒤에 리트랑 좀 다른데 그래도 저는 싹 다 풀어볼 것을 권해요. 싹 다 차례로 풀고 그 다음 유사기출문제. 피셋, 미띠, 핏 같은 것들 옛날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유사기출문제 풀어보고 뭐 그래서 잘고는 500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끝나요. 저는 한 2, 3회독을 할 거를 권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2회독, 3회독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틀린 문제를 이제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내 사고 회로를 그 틀린 문제를 바로잡는 사고 회로를 맞추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특히 상위 1학기부터는 사설학원 스터디의 도움도 저는 받을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간을 맞춰놓고 딱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혼자 문제를 풀면 그 시간 관리 안에 딱 푸는 연습이 잘 안 돼요. 근데 스터디에서 그냥 딱 시간 맞춰놓고 푼다. 사설학원에서 시간 맞춰서 푼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좀 시험 스킬이 쌓여요. 그러니까 지문을 날리는 것도 하나의 용기고 지문을 어떻게 날려야 될지. 왜냐면 다 읽고 풀 수가 없거든요.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지문에 따라서는 내가 120점대를 목표로 한다면 지문을 날려야 되기도 해요. 그런 어떤 시험 운영의 묘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절히 이렇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어떻게 매주 사설 현장 모의고사에 참여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또
잘 쪼는, 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전이 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현장 모의고사에 가서 매주마다 치거든요. 그 뭐 법저나 뭐 아니면 뭐 그 메가로스쿨이나 뭐 시대인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현장 모의고사 항상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치고 발리더라도 와서 멘탈 관리 잡고 그거를 계속 한 달 전부터 한 네 번, 4회 정도 꼭 하세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 매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위 1학년 학점도 적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한 12학점 이하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뭐 내가 만약에 3학년 때까지는 로스쿨 입시에 별 생각이 없다가 그냥, 어, 없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5학년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4학년 1학기는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리트를 치겠다라는 그 해 1학기는 학점을 좀 적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2학점 이하로 들을 수 있게 미리 3학년 때 학점을 좀 당겨서 많이 들어놓을 것을 권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리트 논술. 이거 학생들이 간과하는데 리트 논술을 막 자기 딴에는 못 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막 징징거려요, 저한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들 지금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글 하나 못 써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 사서 현장 모의고사 볼 때 논술도 혹시 모의를 치면 그때 쳐봐요. 그리고 이때 원고지 쓰는 방법, 그다음 분량 체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스카이 대학일 거고 뭐 아니면 서성한 대학 정도일 건데 여러분들 그 다 문과생들이잖아요. 이 정도는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닌가? 다들 논술도 쳐봤을 것이고 공부해봤을 것이고 당연히 기부만 하면 됩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기부만 하면 되는데 막 분량을 다 못 채웠다든지 아니면 뭐 원고지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왔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만 하면 된다. 이거는 못 치지만 않으면 된다. 리트 논술은. 그 때문에 꼭 평균만 쳐야지 막 백지를 하고 온다든지 막 비우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꼭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를 되게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제 와로 들은 반수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공유했었을 때 반수생이 듣게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리트 공부하지 마라. 복공부해라 그냥. 내신해라. 왜냐면 반수했었을 때 1000명 정도가 보통 최소 1000명 정도가 반수를 하는 것 같은데 2000명 중에 거기 중에서 학교를 바꿔서 가는 경우는 100명 정도밖에 없어요. 10%만 성공하고 90%는 실패한다고요. 그럼 90%는 다시 학교로 가야 돼. 그럼 내신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복공부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추논이 좀 더 풀기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추논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복공부를 하면 간접적으로 리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방수생이 여기 있다면 꼭 뭐다? 복공부 해라. 그리고 방학 이후 한 달 정도 있잖아요. 한 달 정도만 리트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표 3개. 리트는 본인 인생에서 한 3번까지 봐라. 정말 피폐해지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공부할 게 없어. 이거 지금 제가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1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내가 올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그래서 타임라인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4학년, 5학년, 6학년 보통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이 4학년은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 학교랑 같이 다니까 열심히 준비를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못했다는 준비해서 5학년 때는 진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요.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보통 대부분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5학년 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인하고 나면 6학년 때 공부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재능이 안 되든지 운이 안 좋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치는데 이렇게 세 번을 보통 치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때 그냥 취업해라고 해요. 취업을 한 다음에 한 번 그냥 처분하고 합니다. 5학년 때까지는 한번 올인해서 해보고 이때 안 되면 저는 6학년 때는 취업한 이후에 직장 다니면서 처분하고 해요. 이렇게 저는 꼭 세 번 해라. 이렇게 또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 뭐다? 공백이 없어야 돼요. 공백기가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 나요. 공백기 교수님 진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정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성이 망가진다. 공백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공백기 가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년 정도 공백기는 괜찮아요. 1년 정도는. 그런데 1년 이상의 이유 없는 공백기는 가지면 안 된다. 뭐 인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공백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뭔가 삭제되어 있는 거.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공부만 했다? 이런 기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년까지, 뭐 고시를 했다. 그럼 다, 1년까지는 괜찮은데, 2년 넘어가는 순간에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세 번까지 본 게 좋고, 그 세 번도 4, 5, 6의 기준이라면 6학년 때는 취업을 하고 리트를 병행한 게 좋다. 한 번 제대로 5학년 때 공부해보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지금 제 강의 들은 사람 빨리 약속한다라고 빨리 채팅방으로 약속하겠다라고 빨리 해요. 약속. 어? 약속해요. 알겠죠? 아니, 이거 안 지킨다고 진짜 그러다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나 진짜. 오히려 봐. 그 답변너 같은데. 아니, 저 같은 만약 입시 프로그램 있는 사람은 많이 하는 게 저한테 도움 될 거잖아요. 저는 정말 바라지 않아요. 제발 좀 적당히 그 시절에 인생 과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챕터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챕터를 못 넘어가고 끝내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꼭 이거 약속해야 됩니다, 저랑. 딱 세 번만 본다, 인생에서. 한 번에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왔을 때 세 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로스쿨 준비만을 위해서 학사 편입하는 거 추천? 네, 뭐 저는 가능하다면 추천하는데, 이게 꼭 로스쿨 준비만이 아니라, 로스쿨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스카이 학부가 아닌데, 스카이 학부로 레벨업 하는 거는 매우, 뭐 어떤 거를 가든지 간에 전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약속을 하기 전에, 겨우, 어기신 분이 있군요. 지금 제 말이 근데 엄청나게 뼈로 와닿을 겁니다. 지금 막, 그런데 지금 그럼 이분은 무조건 취업을 하세요.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취업 무조건 하고, 취업 중이면 뭐 괜찮고, 그냥 그럼 직장 다니면서 시험 보시고요. 취업을 안 했다라면 무조건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 리트 준비를 하시기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학점. 음, 130대 후반? 네, 운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매우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실력으로 올리는 친구도 봤는데, 저는 실력 플러스 평소 처음부터 140점 나오는 친구도 운이 아니죠. 근데 계속 130점 나오다가 가끔씩 140점이 나온 친구도 보긴 봤어요. 운의 영향이 상당해. 근데 그거를 세 번만 주라고. 나한테 그 운을 세 번만 줘. 네 번부터는 더 이상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세 번 중에 한 번이 그 잭팟이 안 터졌으면, 그냥 그 운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알겠죠? 학점. 당연히 절대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최소 GPA 95는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학점 인플레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최소예요. 최소 95는 만들어줘야지 로스쿨 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알겠죠? 그, 무엇보다도 전공에 충실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법과목. 전공에 충실하세요. 계속 친구들이,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학생들이, 전공에 충실해야 되는데 계속 법만 해. 근데 내 전공 학점이 낮고 법과목 몇 개 듣는다? 그거 틀렸어요. 틀린 거고, 전공 학점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체적인 학점이 좋은 거는데, 그래서 전공 학점 이수 내역을 우선적으로 챙기세요. 그 다음에 질 좋은 학점도 중요하죠. 고난이도.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뭐 3, 4단위? 뭐, 3천, 4천 단위 과목 있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냥 다전공을 한다든지, 막 해서 막 전공이 100학점 넘는다든지. 그냥 뭐 강좌 1등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막 자소서에 쓸 수가 있어. 뭐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다. 뭐 등등등 막 이런 것들. 질 좋은 학점도 중요하다.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들. 정의 법규라 스토리도 생각해라. 보통 그래서 법 융합 전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추천해요. 법 융합 전공. 가능하다면. 어. 그 학교에 따라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있는 학교라면 저는 하는 거 권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점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본인이 내가 적성이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 법융합 전공을 한다고 해서 학점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융합 전공 학교들 학점 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렇고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하로 아까 제가 설명했죠. 미리 수강 스케줄을 조정해 놔라. 3학년 때 좀 빡세게 들어놔라. 3학년 때. 3학년 때 전공 위주로 좀 빡세게 많이 21학점 이렇게 들어놔라. 음, 알겠죠? 음, 네. 지금 유영민 님이 요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왜냐면 지금 상해 1학기니까 내년? 지금 내년, 저는 5학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4면 저는 그래도 18학점 들어서 95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미리 준비를 못 하신 거죠.
아마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별로 로스쿨에 준비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GPA가 95가 안 되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로스쿨을 생각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더 타임라인을 좀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5학년까지 학교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타임라인이 5학년이 4학년이 되는 거고, 6학년이 5학, 그러니까 5학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1년 정도는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음, 지 좋은 과목은 뭐냐면 좀 전공 비율이 높다든지 누가 봐도 이거는 고난이도 이게 과목명을 적게 되는데 뭐 재무 관리를만 들으면 근데 재무에서 좀 심화 재무 듣고 막 금융 계량론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보면 내가 자소서에 딱딱 쓸 수 있으면 아 얘가 이게 심층적으로 고난이도 과목을 들었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게 자소서를 보면 대충 각이 나와요. 아, 예? 근데 그렇게 안 들어놓으면 자소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냥 재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경영대 과목밖에 못 적는다. 뭐, 그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그냥 미시, 거시 이런 건 누구나 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계량 듣고 그 다음에 뭐 심화적인 게임 이론 뭐 이런 것들 뭐 산업조직론 이런 것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뭐 계량 분석 이런 것들은 학생들 안 듣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더 심화 과목인 걸로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질문, 스탑. 나중에 질문해. 왜냐면 이러면 못 끝내요. 지금 제가 90분간 하는 게 목표인데 못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해요. 알겠죠? 어. Q&A 시간 따로 줄게요. 왜냐면 Q&A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남아서 지금 좀 시간 없으신 분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90분 만에 마치는 게 목표란 말이죠. 제가 지금 그 다음에 그 과목 그 질문들은 나중에 모아서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대답 안 해드린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거에 관련된 것만, 이게 이 본인 개인적인 거 질문하지 말고 강의하는 데 관련된 질문만 좀 해주세요. 그 정성 요소 때문이 아닌 이거 법공부 적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법과목을 필요하다.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로스쿨 쓸 때 그 대학에 나 들어봤어라고 어필 때문에 어필도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A불 받고 이러면 그냥 내가 적어도 로스쿨 들어간다는데 법 공부 하나도 안 해보고 들어간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볼 걸 권해요.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 적으로 어필 요소 되는데 그리고 또 사회권 대학은 법정성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대, 성대, 한대 절대 법 과목 안 들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두 과목은 저는 그래도 들어볼 것을 권한다. 지방대일수록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방대를 내가 써야 될 것 같은 리트라면, 한 서너 과목은 들어볼 것을 권한다. 지방대는 그래도 조금, 내 법정성 요소를, 왜냐하면 변호사심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법정성 요소를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이거 말하는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학점이 4.05가 되고 법과목 수강 0개, 그 다음에 법과목 들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법과목 3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냥 학점도 고만고만하고 이것도 고만고만해요. 만약에 이게 뭐 10개 되고 이러면 내가 모르겠어. 아니면 이게 뭐 4.4가 되고 막 이러면 모르겠어. 근데 고만고만 하잖아요. 이런 건 매우 사소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자소서 라인을 잡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적으로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량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정량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학점 복구가 불가능하는데 거의 한 90 초반인데, 아무리 들어도 90 중반 안 되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복구가 지금 불가능하죠. 아니면 저는 방통대 편입 학점은행제로 학점 세탁 고려해서 이걸로 그냥 법학사를 따고 학점은행제로 하면 3학기 만에 제가 최고 패스트 트랙을 타면 3학기, 그러니까 3학기 만에 학사를 딸 수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법학사를 따서 GPA를 99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학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두 가지 넣으면 돼. 학사 둘 다 넣으면 되니까, 그냥 99를 만들어 놔라, 그냥. 법학사. 여러분들 꼭 이거는 꼭 명심해라. 어. 이거를 했었으면 이번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친구들 참 많았는데, 이번에 제 지도하면서 직장들 중에 학점이 너무 낮아서 결국 그 쓸 수 있는 학교가 제한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다면 3학기 만에 가능하니까 올해 입시는 못 쓰지만 내년 입시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꼭 본인이 이렇다면 학점원의 학점에서 딱 꼭 고려해라.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90점 초반 정도. 90 초반이라면 꼭 고려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제외국어 이런 되는 이제 포릿 전략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영어 중요성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PF로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대 같은 경우는 975만점이라든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반영하고 막 중앙대 같은 경우는 965만점이거든요. 이런 그 뭐 그리고 영남대 같은 950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이 필요한 그 선이 있어요. 선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 포리탈 때 못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남대 이게 안 나와가지고 못 쓰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중앙대도 좀 로또긴 하지만 965가 받으면 쓸 수 있는데 965가 안 돼서 못 쓰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3학년 교육방학 때 토익 점수 만들어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 3학년 교육방학이라면 아니면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다면 내년 1년 후에 무조건 만들어라. 이때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써먹을 수 있어요. 두 번. 4학년 입시 때 한 번 써먹죠. 만약에 내가 재수하게 되면 5학년 입시 때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토익 점수를 최소 950은 만들어 놔라. 최소 950 목표로 하고 내가 이대나 중앙대 같은 것들도 생각이 있다면 965, 975도 만들어 놓으라. 포스트 기간 토익은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교육방학 때 만들어 놔라. 교육방학 때. 그다음 제2외국어. 이게 만약 프랑스어 학과, 노노문학, 그러니까 러시아 학과, 독일어 학과, 이런 전공이면, 어학점에서 델레 있던데 아무튼 이런 거 델레 레베툰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은 취득할 거 권해요. 당연히 본인 전공이니까. 근데 그 외에 내가 중국어 학과면 당연히 중국어 학과 HKS 6급 정도 따야 되는 거예요. HSK. 그다음 내가 일본어 학과면 JP N1 이런 거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 내가 말한 학점이나 리트나 다른 정성 요소가 중요해. 그런데 내가 그냥 잘한다면 그냥 좀 따놓고 그걸로 약간 진로 계획이나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그럼 비교법적으로 좀 접근한다. 독일어 잘한다. 독일어도 좀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수, 학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추가 어필이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재능있고 할 줄 알면 약간 따놓은 건 괜찮지만 내가 못하는데 약간 애매한데 딴다? 그 전에 리트, 학점, 다른 요소 준비한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면접. 면접은 왜 미리 좀 말해놓냐면, 나중에 포리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막연하고 말이 안 나오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문에 당락이 많이 결정돼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 토론 동아리, 시사 동아리, 법학회 이게 정성 요소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입을 풀고 좀 상식도 많이 놔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정책, 법 지식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평소 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해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특히 내가 만약 법과 사회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한 친구들 법과 사회 법과 정치인가요? 요즘 수능들 수능에서 사탐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 친구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면접할 때 힘들어요. 상권 분립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 내가 봤어요. 공대 출신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재미로 친구들도 사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기초가 되면 니트 위에 본격적으로 로스쿨 면접 준비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꼭 한 개 정도는 하라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서 이거는 지금 말할 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도 아니고 근데 며칠만 쉬고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쉬지 마세요. 지금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7월에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8월 그 말에 점수가 나고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늦어요. 늦어. 제발 좀 7월 말부터 준비를 해야 돼. 며칠만 쉬고. 그리고 이때부터 딱 자소서 쓰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아, 내가 지금 봉사가 부족하네? 아니면 지금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한 어떤 개연성이 부족하네? 그럼 그 활동을 여름방학 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9월에 원서 접수기 때 9월 말에 원서 접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내가 증빙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7월 말부터 퍼스트 리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에 빨리 이제 오시면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거 해야, 이거 해라. 그러면 그때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 빨리 출발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때는 빨리 시작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세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포리 준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리 내가 어느 로스쿨을 갈지 예단하고 세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겨울방학 때 지금은. 본질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법이고 매년 입시 기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골 질문이 있어요. 10m 이러면 어떤 로스쿨?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다. 아까 봤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 점수가 125가 나올 수 있고 115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미트 120이면 레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전 보거든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나오지도 않은 점수 가지고 어떤 로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묻지 마요. 오늘 제가 처음에 레인지 설명 좀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죠. 어느 정도 레인지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를 파악을 했죠. 여러분들 이해 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네? 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에타에 올리지 마. 에타에 올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에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본질적으로 쌓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량 요소는 이 정도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정성 요소 좀 설명해야 되니까, 정성 요소 설명하자면, 정성 요소는 서류 평가가 몇 점 줄지의 핵심 요소이자,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이 재료가 없으면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포리서 지금 거의 이제 만 6년, 횟수를 7년째를 해봤는데, 어떻게든 제가 정말 영끌해서 여러분들 쓰게 만들지만, 확실히 좋은 재료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재료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포리 때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2개월 동안 조금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미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학토리과 함께, 아까 정량 요소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정성 주요 3요소가 있거든요. 정성 주요 3요소. 추출하고 성장시켜야 된다가 제 기본적인 입시, 여러분들의 알려드린 전략입니다. 그러면 추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로스쿨이 도대체 어떤 인재상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떻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낼지를 이제 실행을 해야죠. 이건 계획하고, 제일 처음에 이건 분석하고. 분석, 계획, 실행 이 단계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인재상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스쿨 좋아하는 거는 탁월성, 진정성, 기타 차별성 이 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50, 이거 한 35에서 40, 이거 한 15 내외. 저는 이 정도 기준이라고 봐요. 로스쿨이 원하는 자소서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작년 자소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항상 제가 포리 할 때 쓰는 건데 보면 그냥 몇 개 대학만 해볼게요. 그냥 다 똑같아요. 서울대 학부전공 연구활동 이게 너 똑똑하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원 동기 너 왜 로스쿨 오려고 해? 그 다음에 이외 다양성 이외 다양성 그다음에 이외 경험 너 이외에 뭐 잘하는 거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이게 뭐예요? 학업 탁월성이고 이거 지원 동기가 진정성이고 이외의 경험들이 기타 차별적인 매력인데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 연세대는 좀 이 학업 충실도 아예 따로 떼놨잖아요. 이게 탁월성이거든요. 학업 탁월성. 이거 따로 모르고 이 개괄적 자기소개에 진정성하고 차별적인 매력 이거 물어봐 보는 거예요. 고려대 학업상 따로 해서 이거 탁월성. 이 자화상 안에는 탁월성과 진정성 두 개 쓰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미래상들이 약간 다양하게 너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학교들이 지금 자소서 형식을 보면 자소서에서 내가 원하는 네 모습을 설명해라는 거잖아요. 그 설명해라는 게 우리가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보겠다는 거 다 보면 다 치환을 하면 결국 어떤 결론으로 가냐? 너 탁월하냐? 너 로스쿨 진로에 진정성 있냐? 그다음 차별적인 매력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뭐다? 로스쿨이 원하는 3요소다. 그러면 이제 본인 역량 파악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3요소를. 그래서 이 탁월성이 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내가 뭘 시켜야 되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풀어서 하면 변호사님이 수월하게 합격 가능하고 법조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탁월성 안에 이게 들어갈 때면 우리가 정량을 보는 겁니다. 정량도 탁월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성적인 탁월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량화 되지 않는 뭐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본다. 이게 자소서로 현출이 되는 거겠죠. 자소서로 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험법학령, 이것도 지방 로스쿨은 본다고 했죠. 지방 로스쿨은. 맞죠? 그 다음에 연구영 이런 것도 봅니다. 꼭 법학에 관련되지 않아도 논문 잘 쓰고 얘가 똑똑하게 뭔가를 설계해가지고 뭘 하고 공모전 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봅니다. 이것들이 아, 얘 머리가 좋구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태도 증명에서 경험 경력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시험성 학점 우상향이라든지 우상향을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었다는지 어떤 시험에서 중간고사 때 저조한 성적 받았지만 잘해가지고 기말 1등에서 A뿔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경험 경력 그 다음에 미래 내가 뭐 좀 국제적인 국제 총상 전문 변호사 되고 싶다. 아니면 해외 아웃바운드로 어떤 거 하고 싶다 했을 때 영어. 아니면 내가 회계사, 뭐 변리사가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시너지 있게 내 변호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당연히 타고성 안에 포함되겠죠.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정성적 요소라는 거, 타고적인 정성적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스스로 보면서 내가 뭘 해낼 수 있을지를 하나씩 계획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다음 진정성. 정말 내가 법조인 되고 싶은가? 지원 동기 미래에서 진로 계획의 개연성,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실에 대해 내가 처한 상황 기반으로 매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법 공부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법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설정해요. 내가 뭐 어떤 거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지금 되게 이주민들이 힘들다. 그럼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이주민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구나.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주민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아니면 이주민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 뭐 난민법 이런 거 듣는다. 이런 것도 인거법 이런 거 듣는다. 학점 수강 대외 활동을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봄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과 실행도 필요해요. 아까 진시대가 진심으로 해라고 했지만 조금은 안 끌리더라도 이 활동이 안 끌려. 근데 내가 해온 거 보니까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만들면 좋겠어. 그럼 표면적으로 지원 동기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하는 개연성과 일관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엄청 깊을 필요는 없어요. 봤었을 때 약간의 진심이 우러나올 만한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개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으면 결국 진정성은 약간 담보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3학년 때부터는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준비 안 돼서 4학년 때부터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뭐 법학교도 될 수도 있고, 4학년 때도 할 수 있고, 늦었어도 5학년, 지금 늦게 내가 준비하면 5학년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대부분 4학년 안쪽이겠죠. 저한테 지금 온 친구들은. 가능하고 1, 2년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만약 차별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별성과 진정성과 겹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예시가 이건 아까 학업 타고성에도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걸 말하면서 내가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자소서에 써다 보면 차별적인 게 되겠죠. 뭐 내가 전국 순위권 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끔씩 자소서에 쓰기도 해요. 당연히 스카이 로스쿨 쓸 때는 안 하는데 좀 스카이 로스쿨 아닌 다른 로스쿨을 쓸 때 다른 요소가 안 좋아서 그런 로스쿨을 써야 될 때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못할 법한 경험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3종을 한다든지 조기 졸업을 한다든지 100학점이 넘는 전공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나더 레벨로 좀 높은 거죠. 뭐 이런 특수 그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차별 직장 경험 때문에 뭐 직장 내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법원부터 시행령 발의 이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 삶의 가치에 따라 진정성 있게 한 봉사활동. 정말로 내가 인권 덕후라서 인권적으로 엄청 많이 했었던 이런 사람들 완전 차별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경험 뭐 학생회장 같은 거 해서 막 되게 뭘 했다든지 아니면 국제적 경험, 국제 토론대회 나가서 막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차별적인 거예요. 남들이 못 가진 거. 타고성 진학에 연관된 너만의 차별점이 또 있는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게 있는지 이런 건 플러스 알파예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좀 앞에 것도 당연히 있다는 전자에 약간의 배수를 뒤집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내가 어우러지면서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들은 설명으로 오늘 이거 마치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타격성 들어야 뭐 지금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 학점을 얼마 더 들어야 되고, 지금 남은 학점 속에 어떤 것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성 요소의 정의는 숫자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들을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경험 활동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이 뭐 정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기술은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없어요. 단순 기술은. 뭐다?
이제 자소서로, 얘는 자소서 기술로, 그러니까 유기적 기술로 뭐다? 의미가 결국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느끼고 다음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득력을 있을 때 진정한 정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의 기술로 정성 요소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다들 자소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기술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시가 이런 거예요. 이 자소서의 플롯인데 다 합격을 한 친구들이고, 어, 이진이가 입학해서 이런 거 흥미를 가져서 전공에서 이런 거 한계를 발견하고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법신을 창설했고 그다음 이렇게 하겠다. 본인이 창설했다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 포인트인 거죠. 심층 활동도 했다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분명히 이런 심리학에서 뭐 A를 받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순간순간 타고성이 있으면서 타고성, 진정성, 차별성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했고 넘어서 제에서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우승했다. 이런 것들이 타고성인 거예요. 당연히 뭐 정치학과에서 뭐 관련한 수업 되는 것들도 하나의 타고성이 될 수 있죠. 이 흐름은 뭐다? 진정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스쿨 지나간다. 이해가죠? 그다음 영문학과 입학했다. 그래서 나는 인문학 그래서 창의성. 그래서 이런 것도 했는데 뭐다? 지식 문제점 발생했다. 판매 성과로다. 이런 것들이 타고성인 거고. 그다음 보여줘야 될 목표. 이게 문제의식이 생겼죠? 이런 거 했다. 이런 것들에서 또 정량적인 성과 있으면 또 타고성은 있겠죠? 네, 이렇게 됐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알겠죠? 음.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흐름을 만들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성과를 만들어요. 다 성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창설했고, 우승도 했고, 지금 우승했고, 여기 이런 것도 성과를 거두고, 이런 것도 해서 학점도 잘 받았거든요. 이런 성과들이 하나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성과와 흐름과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음, 좋은 자소서. 결국 지금 좋은 자소서 만들기 위한 글감이 정성 요소인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정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게 다 제가 엄청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올해 제가 붙인 좀 정량이 낮았던 케이스인데 여기는 사실 조기 졸업이 좀 컸던 것 같다. 하고 촘촘하게 살았고 좀 진정성 있는 여러 정성 활동 그냥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정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자소도 좋은 자소 써서 잘 붙은 케이스고 이 친구는 매우 진짜 촘촘하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연세에 붙었다는 그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좋은 자소서를 써가지고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는 촘촘하게 온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경계열도 좋아하고요. 연세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 친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량이 1.5배에서 최초 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가 정량 원툴로 알려졌지만 0.5배수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 정성 없어요. 근데 얘 자소서 잘 썼어요. 딱 제가 지도해 보니까 글을 잘 써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소서를 잘 당연히 면접도 잘 봤을 것 같거든요. 자소서 면접으로 충북대 같은 정량대도 0.5배수 정도는 뒤집더라. 이게 초정량대로 유명하거든요. 초정량대로. 그런 케이스고. 이 친구는 지금 아직 합격을 못했어요. 합격을 못했고 지금 20대 후반, 20 후반인데 지금 예비가 한 20 언저리 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29까지 돌았다는데 그러면 합격을 하는데 합격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배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20 후반은 아마도 지금 1.4배수 정도가 20 후반일 건데 전원대 한 50명 정도 한 군에 뽑으니까 1.4배수간인데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 맞죠? 어. 근데 이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석사도 했었었고 되게 촘촘하고 나름 자기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좀 잘한 성과들이 많거든요. 자소도 저랑 쓰면서 잘 썼고 저는 저랑 같이 썼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호락호락하게 자소를 내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배수 이상이었는데 이 정도 나왔고 저도 이 친구 참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동아대 합격. 이 친구는 직장 경험 있고 학점이 진짜 낮았는데 최대한 또 직장 경험 잘 뽑아내가지고 자소를 좀 약간 특이하게 썼어요. 동아대도 특이하게 쓰기 쉽지 않은데 8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아대가. 근데 최대한 구성을 잘 쓰고 이 친구도 열심히 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 경험에서 직장에서 좀 좋게 탁탁 꺼낼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합격했고 아까 이 친구가 그냥 서울대 칼 졸업이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영남대가
하나 여담 오면 요즘에 남녀가 있는데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 왜냐하면 여자 학생들이 반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자들이 좀 싫어하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대 남자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이 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운적인 요소도 있었다. 원서를 썼을 때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엄청 안정적으로 그냥 크게 미동 없이 공부 잘할 것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무던한 스타일을 뽑았던 것 같다. 그래서 4배수 내외를 불구하고 채점했고, 이 사람은 너무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전문 자격증.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열심히 썼더니 됐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 두 명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평범한 뭐 사무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서울대학 나와서 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성 요소가 되니까 주구장창 리트 공부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그때 표준 기준 6학년 기준으로 안 되면 무조건 취업을 해서 2, 3년 해서 뭔가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쭉 있으면 엄청나게 높은 리트를 받아야지 그만한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정량 극복사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꼭 명심하고, 너무 정량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으니까 좀 더 슬기롭게,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요. 모두 다르고, 니트는 가급적이면, 아까 계속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 꼭 풀어보고, 지금 만약에 1, 2학년이 아니고 3학년 넘어갔는데, 안 풀어본 사람은 오늘 끝나고 무조건 풀어보세요. 그 진입 각을 재봐야 돼요. 근데, 다양한 진로도 염두에 둬야 돼. 3학년까지는. 왜냐하면, 로스쿨이 플랜 A겠지만, 다른 게 플랜 B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경영학 전공이라면 경영학 하시고, 복수 전공 경영학 하는 것도 저는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꼭 법융합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법과목 한두 개는 꼭 들어놔라. 왜냐면 내가 플랜 B로 취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 본 전공 있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경영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로스쿨 들어가는데 문제 없다. 왜냐면 기업 전문 변호사로 잡으면 되거든요, 포지셔닝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이것들을 하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자유롭고 깊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 전략적으로 하되 그냥 경험을 깊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맞추면 돼요.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돼. 하지만 이거 계속 별되게 긴 학업 공백기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한 최대 1년 휴학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1년 휴학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해요. 1년까지는 소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의 특권으로서 1년 동안에는 뭐 휴학하고 교환학생 갔을 수도 있고, 그냥 알바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학부 반수를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년 이상이 되는, 1년을 초과하는 공백기는 뭔가 문제가 된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교수에서 3학년 교육할 때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라. 이 타임라인,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본인이 지금 4학년이라, 만약에 지금 4학년 교육방학이지만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다면 본인을 실질적인 3학년 교육방학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육방학, 영어 공부 올인, 본격 리트 공부 돌입, 이렇게 하라. 상위 1학기부터 7월까지 리트 공부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게 뭐냐면 일단 학점 12학점 이하로 듣고, 아까 제가 말한 뭐 법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저 진정성 같은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리트 공부가 당연히 1순위겠죠. 3학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토익 만점 목표는 제가 너무 세게 잡고 950 이상. 알겠죠? 이때부터 기출문제 풀어보기 시작해야지. 맞죠? 그 다음 원서 접수까지 자소서 작성 1순위, 면접 2순위. 근데 원서 접수가 9월 말이거든요. 9월 말부터는 면접 1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할 수 있는 안 된 거, 영어나 아니면 기타 봉사나 아니면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안 된 것들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다음 면접 치르고 난 후에는 뭐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생각 계속 떠먹여 줘야 되더라고. 한 번 더 떠먹여 줄게요. 한 번 더. 2028학년 입시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단 리트 안 풀었으면 무조건 리트 풀어볼 거. 약점을 파악하고 이거 중에 최대한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하고, 지금 이렇다면 당연히 영어 먼저 해라는 거예요. 영어 먼저. 그 다음에 장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스토리라인 만들고 공백 크게 가지 말고 조절해 나가라는 거고,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한 1년 반, 2년은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당장
반년에서 최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9월에 원서 접수할 거니까. 웬만하면 풀었을 거예요. 저는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풀었다라면 진짜 지금 빨리 풀어봐야 돼. 만약에 안 풀어봤다라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겨울 방학 내로 영어 성적 마무리하고 실력을 올인하고 스토리라인 해치지 않는 학점 정성 관리 스토리라인이 없다면 보면 스토리라인에 맞는 학점 수강 사회활동 봉사활동 할 것. 이거 다 설명했어요, 아파.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뭐 그 녹화번호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시 준비하는 재시생 반수생이 있다면 일단 이유를 파악해야 돼. 내가 리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정성 요소가 부족했는지, 이런 건 파악해야 돼. 일단은 그 약점을 보완해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리트일 거예요. 제 생각에 대부분 리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에 집중하고, 무조건 선행에 집중하는데, 이제 작년에 어떤 게 생겨나냐면, 절대로 로스쿨 다닌 거를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밝힐 수가 없게 됐거든요. 밝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밝히면 안 되면 공백기가 붕 떠거든요. 붕 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리트 공부한다고 1년에 공백기가 있었어. 그러면 또 로스쿨에 들어가면 또 반년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럼 1년 반의 공백기가 생겨요. 이거 지금 제 아주 꿀팁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리는 건데, 1년 반의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얘 반수생이라면서 디메리트를 줄 수가 있어요. 반수생일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특히 연대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로스쿨 다니면서 최소한의 약간 대외 활동 같은 거 하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로스쿨 안 다닌 척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눈을 말하지만 성적에 반하는 활동은 절대 하지 마라. 왜냐면, 선행에 집중하고 성적 잘 봐야 돼. 왜냐면, 반수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10%밖에 안 된다. 하지만, 혹시나 반수할 걸 대비해서, 내가 조금 포장을 한다면 약간의 활동을 좀 하는 것도 추천한다. 근데 최대한, 그거에 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막 법학 논문 같은 거 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로스쿨 생이니까 법학 논문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뭐 낸다든지 이런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제가 수시로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수시라고는 뭐 랜덤리하게 계속 1대1 입시 전략을 해요. 이거는 포릿과는 다르게 제 프로그램 중에 뭐 언제든지 와서 어떻게 앞으로 자신의 로스쿨 입시를 해야 될지에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이 보통 입시 한 1년 전부터 아무리 뭐 늦어도 6개월 전부터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포릿 프로그램까지 수강해서 이제 제가 보낸 케이스가 있는데 올해 제가 아까 조졸해서 같은 친구가 작년 이맘때 왔어요. 작년 이맘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저한테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조졸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졸을 하고 한번 덤이다 생각하고 한번 노려보라고 했고, 근데 그럼 좀 땡겨가지고 듣고 해가지고 조졸을 해서 소대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 연세대 합격 이 친구도 어, 그 아까 법 심리학회 창설회라고 했었던 친구. 2학년 때 왔는데 제가 학교 없다고 하니까 창설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되게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잘 연세대 합격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둘 다 이제 그 지도를 했었는데, 전남대 들어갔었을 때 직장인이었는데 전남대를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 전에 상담하러 왔었을 때, 무조건 방송대나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갈아치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갈아치웠어요, 학점을. 한 90, 한 6, 7로 갈아치우고, 전남대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또 반수를 해가지고 시립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왔는데,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활동이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쳐줬어요. 오히려 이거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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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들만 해라. 라고 하고, 이 친구는 니트가 좀 좋은 친구여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때 리트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뭐랄까, 지금 그 친구가, 지금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나이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자 해서 전남대를 썼고, 당연히 전남대 붙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반수를 해가지고, 원래 리트보다 조금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성대를 오히려 확 업그레이드해서 간 케이스, 였고. 그다음, 이 한양대 학교 간 친구는 이제 올해 초에 저한테 올해 초란다. 작년 초에 저한테 왔었는데, 어, 이제 정성 요소 해야 될 거, 뭐, 논문 써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리트 공부하는 것들도 좀 가이드라인 잡아줘서, 어느 정도의 약간 점수를 받았는데,
조금 성대나 이런 걸 써볼 수는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자기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나 그냥 한양대 쓰겠다. 해서 그래, 그럼 한양대 쓰자 해서 한양대 당연히 안전하게 합격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니트가 조금 낮았어요. 니트가 낮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갈무리 쳐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활동도 쳐주고, 리트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폴이 또 저한테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짠 결과 충남대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1.5배수 정도였는데 채취합을 했어요. 처음에 채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1년 동안 긴 호흡으로 저랑 같이 가서 또 합격한 케이스고, 이 친구 케이스도 제 5학년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개념도 안 풀어보고 온 거야. 저는 프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지켜왔어. 그래서 풀어봤더니 뒤에 너무 니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정성으로 원광대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광대에서 자기가 만족 못한다 해서 그러냐 해서 제가 또 이제 포리 때 한 번 더 봐가지고 포리 때 니트를 좀 잘 보긴 했는데 127인가 받긴 했는데 너무 이제 길어져가지고 제가 경북대 맞춰서 쓰자 해서 경북대 겨우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경북대가 어느 정도의 정량화가 됐고 경북대 가자고 해서 경북대 제가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북대 붙였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 다 약간 입시 전략지도 3, 4학년 때 저한테 와서 쭉 이렇게 제 조언을 받아가면서 가이드라인 짜서 붙은 케이스다라고 이제 나름의 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라는 것이고. 이게 뭐 후기거든요. 그냥 후기인데 그 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들 그 이런 것들 뭐 제 후기니까 뭐 들어가서 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치면서 이제 거의 90분 다 됐네요. 마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치고 나중에 Q&A 좀 받을게요. 음, 왜 법조인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부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입하기로 했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음, 니트 점수가 너무 낮다. 아니면 지금 한 제시나 삼시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진입 각을 보고 있다. 이런 친구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 명예 때문에 내가 진짜 명예를 진짜 중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정성 때문에? 아니면 이거 이거 하면 돈 좀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꿈이 있어서? 아니 어떤 신념 때문에? 물론 다양해요. 저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이거는 저는 오케이. 법조인 명예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린 나이에 그래도 존중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이유로. 근데 안정?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지금 이 대격변 시대에 안정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안정. 부? 이거는 진짜 세모예요. 이제 변호사로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이란 거는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는 무조건 돼요. 근데 부라고 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느냐? 난 변호사는 세모인 것 같아요. 변호사로 성공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데 평균적인 변호사가 이제는 부자로 산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변호사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인플루언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안정적인 길은 아니다라는 거다. 꿈?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미스매치를 했었던 저의 시행착오입니다. 전 나름 꿈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꿈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법조인이. 그래서 나중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거 때문에 엄청, 로스쿨 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꿈 신념에 맞는지는 한번 법조인 활동을 리서치하고 간접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재판 방청을 해본다든지, 어떤 변호사님 변론하는 거 좀 본다든지, 꼭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꼭 너무 다들 변호사 간다고 해서 가지 말고 내가 정말로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가 정말 와닿는 부합하는 길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해봐라. 특히 이런 진입각을 재고 있거나 리트가 많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거나 제3에서 그만둬야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꼭 이것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포기해도 된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또 리트는 세 번만 봐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세 번 봤으면 이미 본인이 열심히 할 건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해봐라. 해보고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대개편 시대에서 법조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할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모른다예요. 모른다인데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있는 몇 개는 뭐냐면 일단은 변호사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호사 속무와 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문은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문해 주는 거고 속무는 재판 나가서 우리 소위 이제 법정 드라마 보면 대부분 나오는 그 재판하는 게 대부분 이 변호사의 8, 90%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어. 자문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살아가는 거는 한 10%, 20%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어, 저는 자문 위주로 변호사하고, 그다음 기타 등등 지금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법조인 적성이에요. 법조인 적성이라고 하면 이 속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물을 하는 적성에 맞나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 속무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형사, 형사재판, 가사, 이혼, 재산 분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AI의 마지막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부가가치가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 회계사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왜냐? 형사 가사는 속된 말로 제가 몸빵 하는 게 있어요. 몸빵을 하는. 그래서 AI 대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송무 시장에서. 변호사가 출석해야 되고, 증인신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다 규제로 돼 있고, 법률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 10명이 붙여서 회계사 이름 한두 명, 10명이 붙어서 한두 명만 이렇게 이름 내면 되는데 지금은 3명만 붙어도 회계사가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자문 변호사 몇 명이 다 먹는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문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힘든 길이 될 거다. 앞으로 AI 시대. 근데 내가 송무 변호사, 재판, 특히 가사 형사 쪽으로 살릴 생각이 있다라면 법조인 할 만하고 다른 것 다 대체되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대체가 될 거다. 대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격변 시대에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나름의 안정적인 방파제를 가지는 건 맞다. 그게 지방 로스쿨 나와도 내가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고 잘 커리어만 쌓아간다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이게 제가 하는 서비스들인데, 아까 1대1 컨설팅, 이건 수시로 하는 거고, 그 다음 포스트 리트 프로그램은 7월, 아까 그때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로스쿨 붙으면, 선행 강의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수 있고, 요거는 7월에 개시하고, 이거는 12월에 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오버가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Q&A를 지금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 아까 제가 대답 못한 것도 한 번 더 다시 좀 올려주세요. 음.